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수요일에는 사회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물론 사회도 정치도 사회심리학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행복에 직접적으로 관여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이것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집단에서 행복감을 느끼면 좋죠. 첫 번째는 가정이 있죠. 그죠? 두 번째는 직장입니다. 그죠? 양쪽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요즘 들어서 이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은 대표적으로 6가지를 우리가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역할 갈등과 모호성입니다. 직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역할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 기대가 불분명할 때 분명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팀 리더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팀원 간의 어떤 역할의 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협력이 잘 안 되거나 갈등이 생기고 또 중복되는 경우에 업무 분담이 어려워지고 뭐 이럴 수 있죠. 이러면 인간관계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메시지의 전부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메시지에는요, 표정, 제스처, 동작, 뭐 여러 가지들, 그 말투, 뉘앙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습관적으로 약간 그냥 찡그리는 표정을 지었는데 상사가 봤을 때는 불만족스러운가? 라고 해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언어적 습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습관은 좀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러지 않으면 정보에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또 아니면 상대에게 메신저 자체에 대한 어떤 불신, 비호감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인간적 갈등도 만들어지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권력 구조와 경쟁입니다. 조직 내에는 당연히 경쟁 구도가 있죠. 그리고 계급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심리학 중에 조직 심리학이라고 해서 회사 내의 심리를 연구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권력의 차이, 어떤 서로의 어떤 역할과 계급, 여기서의 어떤 권력 차이 때문에 의견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경쟁으로 인해서 같은 팀원들끼리도 서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허심탄회하게 소주 한잔 마시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 사실 이게 나중에 뒷담화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아니면 괜히 내 치부를 드러낸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또 있죠. 네 번째는요, 개인의 성격 차이입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조금 쿨한 사람, 조금 조심스러운 사람, 다 성격들이 다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는 이거는 항상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는 어떤 성격적 특성은 완벽주의 성격, 그죠? 그 다음에 감정 기복, 큰 사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요. 네. 세상은 그냥 내 위주로 돌아가는 거야. 이래버리면 옆에 갈등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요.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기업 문화, 어떤 기업 내에 부조리가 있습니다. 파벌,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이 능력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어떤 좀 냉정하고 정확한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학연, 지연, 파별로 묶여가지고 세력과 세력이 다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대파, 서울대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성균관대 나왔다. 성균관대도 좋은 대학이죠. 나왔는데 어디도 낄 수 없어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 인간 갈등이 심해집니다. 약간 자괴감도 들고 어떤 소외감 이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좀 지향해야 될, 없애야 될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리더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문화를 좀 없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나 6번째,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정말 다양한 배경, 가치관, 상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일을 하게 돼요. 예전 같으면 그냥 보편적입니다. 딱 팀원들 보면 딱 뭐 나이 좀 있고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그다음에 뭐 예상돼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팀원 안에 인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혼남도 있을 수 있고, 뭐 미혼 모두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들을 받아들일 때는요 조금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어때요? 서로의 상황이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돈 벌러 가놓고, 그리고 돈 벌러 갔다는 건 뭐예요? 회사에 돈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서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슨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직장을.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업무 스트레스 받고 인간적 갈등은 생각을 안 해요. 아닙니다. 내가 받는 월급은 내가 퍼포먼스를 내서 성과를 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경쟁과 어떤 인간적 갈등은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뭐 이런 천국 같은 기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위로든 힐링이든 치유든 자기 발전이든 퇴근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뭐 기타를 배우고 미술을 해도 좋고, 아이들과 같이 뭐 놀아줘도 좋고요. 아내와 같이 외식을 해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직장은 전쟁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인 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직장 가서 모든 걸 다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어떤 역할 모델에서 어떤 충돌이 생기고 이러죠. 그래서 꼭 생각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구체적인 해결책도 말씀드려야겠죠? 네. 자,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셔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안 생겨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요, 당신 때문에 you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I로 시작하는 화법을 쓰세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러이러했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요. 그러면 훨씬 더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좀 개선하셔야 돼요. 막연하고 모호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역할 갈등, 그리고 모호성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많이 개선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팀장이라든지 리더들은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실수, 이것을 허용하는 문화, 그래서 신뢰와 관용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대부분의 어떤 팀원들이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역할과 기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각자의 역할, 그 다음에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대치, 목표치를요, 공유하셔야 돼요. 내가 공유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목표, 그리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좀 회의 중간중간에 좀 점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도 좀 하시면서 팀 자체가 그렇게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인간적인 갈등도 많이 줄어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갈등 해결 전략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요즘 주목받고 있는 대화법은요,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요 비폭력 대화법은요, 다음에 한번 제가 따로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조직 내에서 인간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하면 중재자를 활용해야죠.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시고 제3자의 중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자기 성찰과 성장입니다. 네. 자신의 어떤 그 의사소통 방식,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이 강점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좀 보완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또 특히나 아까 이야기했죠? 직장은 천국이 아니고 유치원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직장 가가지고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이러면은 너무 아이 같고 너무 유치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들을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받았던 스트레스는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안전지대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이유도 없이 인간 갈등이 생기거나 이유도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자면 뭐 회사 앞에 조그만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나의 힐링이다. 그러면 얼른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올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전과 달라졌어요. 정말 팀원 안에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미혼모도 있을 수 있고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네. 편견과 선입견으로 불편해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또 그들도 내가 소수자라서 내가 약자여니까 배려받아야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동등하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서 이해, 그죠? 그리고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사는 천국이 아니고 유치원이 아니니까 함께 성과를 내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 힘들어 하시는 이 직장 내의 인간관계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